안녕하십니까. 해군본부 정책기획과장 이진구 대령입니다. 지금부터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사계 전문가들이, 특히 남성욱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대한 그 발전과 또 우리 미래 비전, 또 함께하는 민간군의 거버넌스가 오늘 총체적으로 여기에 저는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셀 때는 대륙과 해양으로 나가지만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외적의 침투를 받고 또 북쪽에서 침략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이 계기,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의 수입국이었는데 기술의 선진국,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저는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식 폐지, 뭐 여기서도 나왔듯이 저는 그런 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계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토론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국방위원장님과 또 한기호 의원님, 또 송일정 의원님 비롯한 김병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구동존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서 서욱 장관님하고 심각하게 언쟁을 했는데 이곳에 와서 다시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국방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길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당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래 오늘 이 자리에 공동으로 같이 주최할 수 있도록 안기백 의원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보는 본래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그 없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난번 한미 대통령님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안보 현안이 최고로 뜨거웠던 그런 지난 4년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선언,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제안, 남북 군사 합의, 이와 같은 사안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리의 변화가 우리만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변했는가 하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를 수정한 적도 없고 또 변경시킨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안보에 대해서 변화를 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자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오늘 지난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 또 논평을 내면서도 또다시 입에 담지 못할 혹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정말로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체를 알고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우리 안기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부석종 해군 총장님 또 반갑습니다. 또 남교수님, 김인석 기자님, 박원건 교수님, 이동민 교수님 등 너무나 제가 자주 뵀던 분들이라서 이곳에 와서 다시 뵈니까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경청해서 국방 정책에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부석종 대장입니다. 먼저 오늘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안규백 의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기동민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고 축사를 해주실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그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 시각 새벽 현지에서 참석해주고 계시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과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시간 제약으로 소개에 올리지 못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기 의원님도, 안규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1996년 우리 정부가 바다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배경에는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 공공재인 해양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강제성 결여로 인해 강대국들은 힘을 통한 해양에서의 권익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다에서 해양 권익 확대를 위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해양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무력 분쟁 수준 이하의 경쟁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 보장을 위한 적시적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금 전 세계 안보 및 경제 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 기지화 등으로 인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역시 정치,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욱 긴박하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러한 불확실한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해군력 발전을 위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항진하는 해군에게 올바른 항로를 가리키는 등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해군은 필승의 해군력을 건설하여 우리 바다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안규백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과 기동민 의원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열띤 그리고 열린 토론회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미래 안보 환경 변화와 국방 상임위원회를 여기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 개의 요건이 20%
참여하면 되는데요. 오늘 6분이 오는 거 보니까 개의 요건이 돼가지고, 그런데 좀 양당 간사님하고 안규백 전직 국방위원장님이 이렇게 또 주관해서 현직 위원장은 빼버리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이런 세미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개사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안보는 여야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역과 뭐 민간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 같이 뜻을 모으는 또 전문가와 또 현역과의 어떤 이런 토론의 장이 매우 소중한 기회의 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서욱 국방부 장관님과 또 주관해 주신 또 부속종 해군 참모총장님, 그리고 또 최윤희 합참의장님, 전 합참의장님과 심승섭 전 해군 총장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함께해 주신 우리 성일종 의원님, 오늘 처음 국방위원으로 보임되셨는데 바로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병주 의원님이야 뭐 익히 뭐 최고의 또 우리 군사 전문가로서 또 톡톡히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해 주실 또 박원권 우리 또 교수님, 그리고 김민석 기자님은 제가 국방부 근무할 때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홍규덕 우리 교수님, 여러 그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안보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힘과 안보가 확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북한이 변함없이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몫이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그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톡톡히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해군 주관으로 이렇게 미래 국방 환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해양 세력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지금 바다를 제패한 민족이 대륙까지도 진출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역사를 볼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해군에는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경항모를 위주로 해서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런 역할, 막중한 책임이 해군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육해공군이라는 두 번째가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또 해병대 모두가 다 제1선에 서 있는 우리의 안보의 첨단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안규백 의원님하고 한기호 의원님과 기동민 의원님, 여야 간사와 전 우리 국방위원장님께서 그만큼 우리 해양 세력의 확보 또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한 고민 있기 때문에 오늘 공동으로 개최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토론이 되고 또 우리의 안보, 미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한 주를 새롭게 하는 월요일이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26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열린 국방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규백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또 성일정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그 존경하는 최윤희 의장님 함께 하셨고요.
심승섭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준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남성욱 교수님을 비롯한 국내외 안보 전문가 및 석학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한국의 영원한 친구 리포트 전주한 미 대사님께도 반가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안보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으로 기존 협력 관계가 약화되면서 안보 불확실성 역시 심화되었습니다. 영토, 종교, 인종 갈등에 따른 국제 분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또 테러, 사이버, 재해재난 등 비전통 안보 위협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국방태세를 기반으로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업이고 또 국민의 사명이기도 한 국방계 2.0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육성을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군 건설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군의 역할에 정성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배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국방 비전 2050도 마련하여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정세를 앞서서 내다보면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에게 바다는 국가가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공간이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세계의 바다에서는 국가 간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영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상에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해양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해양 안보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해군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방정책 세미나가 열린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간 국제 질서의 변화 추세를 전망하고 미래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과 해군의 역할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규백 한기호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성일적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등 참석하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주현 미국 대사 마크 리버니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영어로 말해야 합니다. 미안해요. Good afternoon, Minister of Defen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장관님, 국회의원 여러분, 각군 장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서울에 계신 저의 친구분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조연설을 하면서 제가 또 기억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에 제가 주한 미 대사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군에서 바로 저를 명예 해군으로 위촉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보고부터 이순신 장군, 그리고 텐덤 트러스트 연습에서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까지 한국 해군의 성공적인 그런 전통에 대해서 언제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그리고 2018년 함성토론회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 역시 해군이 보여주고 있는 사고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방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일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고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국제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도 아니며 어떤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국제체제가 상당한 긴장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환경은 지난 수십 년간에 비해서 더욱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조연설에서는 6가지 주요 원인들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보이실 테니까요. 제가 굳이 하나씩 읽진 않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한 주의들의 부상입니다.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고립주의 등입니다. 이러한 주의들은 수십 년간 강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해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인 계층화 그리고 극단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지난 25년가량은 잘 협력을 해서 전 세계의 공동의 재산을 지켜왔습니다만 이제 정치, 그리고 국제협력, 그리고 국제체제에 대해서 더욱더 거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국내를 바라보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체제 중심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학자들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뜨겁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IC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2018년에 브랑코 밀라노비치 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에 의뢰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분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로축을 보시면 실질 소득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보시면 전 세계의 소득 분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마치 코끼리와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코끼리 그래프라고도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은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극빈층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계속해서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승장은 바로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의 최상위층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이러한 부국들의 많은 시민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더욱더 강화됨으로 인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의들이 고개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추세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EU와 같은 중대한 국제 세력들의 역할 변화입니다. 지난 20-30년간 이러한 세력들은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혹은 그 전부터 이러한 세력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더욱더 국내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국제적인 세력의 균형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정 지향성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자국 중심주의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진핑 체제의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제시를 했던 중국의 외교 노선을 변경하면서 중국 주변국들과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서 유럽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일본 그리고 호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의 안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의 경우에도 내부의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주, 국가주의, 그리스, 그리고 유럽연합 자체의 역할이 과연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재정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런 세력들이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대단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상당한 역할의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욱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역할이란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었던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되었던 바로 전 세계의 공유지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국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단히 전통적인 그런 노선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끝났습니다만 공화당의 외교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은 더욱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들의 가치를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 가치 그리고 인권에 커다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아직 우리는 미국 정치의 변화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멀지 않아 중간 선거가 있고 또 3년 반 후면은 또 다시 대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기구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질서의 주요 세력들의 역할이 변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안정성을 지켜왔던 국제 기구들 역시 상당히 긴장에 놓여 있습니다. 2차 대전 그리고 60년대에 생겨났던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다양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U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UN 안보리에 다양한 주요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또 앞서 언급을 했었고요. 아세안, 세계은행, IMF 역시 상당히 긴장에 놓여 있습니다. WTO 역시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이 WTO의 개혁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국제 질서에 대단히 중요한 이런 중심축들이 이제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가 맞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더욱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다양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바로 서울의 모습을 우리가 창밖으로 보기만 해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커다란 과제들을 제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대단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최선이 아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멀리까지 퍼져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보건 및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뿌리 깊은 것이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종식까지는 대단히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대단히 열악한 상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이 과연 어디까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던 NIC의 중요한 그 분석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IC에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산업시대와 정보시대의 다양한 성취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하면서도 다양한 기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약속이 승리할지 위험이 승리할지는 인류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지정학적 환경의 측면에서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9년에 해군 행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관주의자입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 정치 시스템, 기술,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맹으로서 계속해서 협력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들을 수립한다면 NIC에서 제시한 다양한 기회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해군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투자 그리고 국내 시스템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4가지 요소에 집중한다면 더욱더 이러한 기회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이 해군 비전 2045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